안녕하세요. 한국농약백화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2024년이 끝나가고 있죠. 이제 2024년 고추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앞으로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고추는 이제 일단 품종입니다. 품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품종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품종은 그해 날씨, 그리고 각 지역별 상황, 그리고 밭자리, 그리고 이제 재배 방식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을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 한국농약사는 웬만한 고추 품종은 다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은 고추 품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날씨인데, 올해는 그때 보통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고추 정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여기는 요 괴산은 보통 그냥 노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지 고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에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초기에 좀 가물었어요. 근데 이게 초기에 가물다 보니까 조생종 애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조생종이 나쁜 게 아니라 초기에 가물어서 초기 생육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활착이 좀 늦어졌죠.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생종 애들, 고추가 빨리 달리는 애들은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자기 키를 키우거나 자기 몸뚱이를 키우는 게 좀 약해져요. 근데 이제 초기에 크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달기 시작하니까, 본인 몸집도 작은데 아기를 달면 얼마나 달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고추 수확량도 좀 적은 편이었고, 한번 크지 못하면 뒤에도 또 크게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고추도 계속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생종 고추들이 좀 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이제 중생종이나 뭐 만생종, 뭐 그런 애들은 비교적 조생종에 비해서는, 뭐 걔네들도 좋지는 않았지만 조생종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한두 물 따다가 보니까 이제 또 고온이 왔죠. 또 고온이 오니까 순머지도 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습폭우, 뭐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막 비가 내리거나 국지적으로 이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이런 게 또 많았어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기습적으로 폭우가 와서 뭐 댐이 넘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막 몇십 년 만에 있는 폭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5년 만에, 뭐 4년 만에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게 폭우가 내리는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환경이라는 게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 조금 더 필요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가림이나 하우스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비가림 하우스는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요 터널 재배를 한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점적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점적을 하신 분들이 작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다냐 보냐면은, 이제 초기에 가물었죠. 그때 이제 물을 주신 분들은 초기 생육이 좋았기 때문에 뭐 중생종이든 조생종이든 떠나서 고추가 작황이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기습적인 폭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면은 열과 현상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적을 하신 분들은 뭐 조금 물이 좀 빠진다 하면은 그때그때 그냥 물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물을 많이 넣으면은 뭐 폭우가 오거나 뭐 호우가 오거나 했을 때,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에도 열과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원체 이제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많이 터지는 열과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영양분 공급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다수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착과량이 많은 고추들,
뭐 그리고 뭐 그런 고추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고추들은 착과량이 많으면은 일단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착과량이 많은 고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비료를 잘 찔러줘야 되는 거고, 연면시비 약을 할 때 영양제를 잘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순간순간 대처를 하기에는, 관주시설이 돼 있을 때는 순간순간 대처를 하기가 훨씬 편하고 내가 영양분 주기도 훨씬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다수학으로 가는데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날씨나 환경 같은 게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관주시설은 해주는 게 이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편 품종과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여기에 이제 농약사를 한지, 전 회사 다니고 이제 농약사를 아빠랑 같이 하면서 지금 농약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온 지 한 10년을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못 느꼈었거든요. 한 8년 정도 됐을 때까지, 한 3, 4년 전만 해도 저 이렇게까지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의 변화, 그리고 농업 환경에 대한 변화가 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뭐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지금 하는 농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꿔야 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나 필요한 정보, 그때 필요한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2편에서는 올해 있었던 2024년에 있었던 병충해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농약, 영양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